안녕하세요. 체린의 왕 기초 드로잉입니다. 왕 2개가 빠졌어요. 벌써? 이미 펜을 드셨잖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왕도 없애기 위해 쭉쭉 진행할게요. 마음을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선긋기부터 시작할게요. 학원에 가면 처음에 선긋기를 2절째 시키는데요. 멀리서 보면 회색빛으로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선을 그어요. 선긋기를 잘하면 그림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루하면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마음 편하게 그림 그리기 전에 손을 푼다고 생각하고 잠시만 그려보세요. 장대비가 내린다고 바위에 구멍이 뚫리나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위에 구멍을 내죠. 내가 원하는 그림에 따라 어떤 선긋기를 연습을 하느냐 달라지기도 해요. 이거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대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 하나가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 선이 어떨 때는 직선이고요. 어떨 때는 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지루한 반복 과정일 때가 많아요. 특히 그림은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각자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나중에 돼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닌데 꼭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겨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응? 세상 살기도 바쁜데 월급은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갇혀진 틀에 벗어날 수가 없음. 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누가 내 그림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보여주면 땡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잘 그린 다음에 남한테 보여줘도 되는 건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보여줄 수 없어.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리지 않을 거야. 너무 슬프잖아요. 이 시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만의 시간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갈 때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철저하게 집에서만 그렸어요. 지금은 제가 좀 뻔뻔해가지고 바깥에서도 잘 그리고 있어요. 왜냐? 안 뻔뻔하면 이런 거 못해요. 혼자서 혼잣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혼잣말은 괜찮은데 이걸 남이 들을 수 있는 혼잣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다른 사람 데려다 놓고 했어요. 누군가 들어줄 사람 만들어 놓고 연습 충분히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림은 옆에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을 안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오늘은 제가 선긋기를 좀 많이 했어요. 선긋기가 끝났으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번에 도형을 그리고 얼굴을 그려봤었죠? 이렇게요. 자, 동그라미에 눈 2개 찍고 짠! 얼굴이 되었죠.
이번에는 몸을 그려볼 거예요. 몸만 덜렁 그리면 이상하니까 얼굴부터 그려줬어요. 그리고 자, 팔도 그려주고 다리도 그려줬어요. 어서 많이 보던 친구가 나왔네요. 줄라맨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엄청 많이 그렸었는데 특히 남자애들이요. 저는 줄라맨을 따로 본 적은 없고 친구들이 그린 그림에서 많이 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줄라맨도 되게 멋있어요. 진짜 막 자세도 엄청 움직이는 느낌이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막 손도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자세는 어정쩡하고, 대체 저거는 뭔가 싶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보이더라고요. 저 중에서도 잘 그리는 애가 있고 못 그리는 애가 있구나. 저는 줄라맨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줄라맨을 잘 그릴 순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림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줄라맨을 못 그린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림이 나와 안 맞는 거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진짜 줄라맨을 계속 그려볼 거예요. 이걸로 뭘 배웠냐고요? 사람의 동작이 움직이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쯤이 엉덩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목이 여기까지 올 것이고, 이쪽이 손이고 발이고, 여기가 몸통. 가장 단순화시켰을 때 이렇게 그리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거 동그라미 못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막 그리다가 어느 날 보면 여기다 눈, 코, 입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손을 그려요. 이렇게 발도 그리고. 근데 조금 더 큰다 그러면 이렇게 변신을 해요. 이 몸통이 좀 길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건너뛰어도 돼요, 줄라맨. 근데 제가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면요,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방향, 보통 한 방향을 보는 얼굴을 그리게 되고요. 또 맨날 같은 포즈, 특히 팔이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뭐 여기서 특히 손은 거진 사라져요. 손은 어려우니까. 그나마 여기라도 그리면 다행이에요. 보통 여기만 그려요. 그래서 좀 이걸 너무 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계속 얼굴만 그리기도 해요. 대갈치기라고 해요. 근데 맨날 그렇게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여기는 엄청 잘 그리는데 이 밑을 못 그려.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렸는데 맨날 자세도 지금 서 있는 거밖에 못 그려. 그러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또 꼭 사람을 그려도 어떻게 그리느냐?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뒤로 가 있거나. 근데 사람이 움직여야지 사람인데 맨날 이 자세만 그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되죠. 몸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라고. 자, 어떤 자세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막 그려보는 거예요. 대체 무슨 자세를 그릴 수 있지?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갖고 온 거예요. 뭐 좋아하세요? 혹시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그려보셔도 돼요. 옛날 율동집에 보면 이런 거 많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게, 따라 출 수 있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얘를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은 어렵게 배우면 힘들어요. 쉽게 가자고요. 근데 저도 어때요?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실망하지 말고 어떤 자세를 할 수 있을까? 위자를 앉혀볼까요? 이렇게 이 위자에 이렇게 앉아도 보고, 앉았으니까는 다리는 접혔을 거고, 뭐 키가 작으면은 이렇게 깨끗발도 할 수 있을 거고, 손은 뭘 할까 생각도 해보고, 뭘 안고 있다고 할까요? 여기다가 뭐 인형 같은 걸 안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낙서도 해보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뭐 누워 있는 자세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있나요? 없죠. 자,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그려보고, 편하게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왜냐면 이거를 더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지금은 편하게. 근데 조금 뭔가 또 아쉬워요. 겨우 이것만 하려고 내가 왔나. 한 가지 더 배워 가셔야죠. 지금 보면은 얼굴이 어딜 보고 있는지 눈, 코, 입이 안 달리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선을 그려서 얼굴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또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냥 확인하는 용이에요. 나중에 이 선을 따라서 코와 눈을 그려줄 건데요. 그럼 이 선은 어떤 기준으로 그리냐, 잘 모르겠다.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거기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세로선은 이마의 중앙과 코의 중앙과 턱의 중앙을 지나는 선이고요. 가로선은 눈을 그려주는 자리예요. 눈의 중앙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살짝 옆으로 돌아가면 약간 볼록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선이 그대로 있으면 고개를 정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살짝 옆으로 돌아간 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더 옆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더 살짝. 그러면은 더 옆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옆을 바라보고 싶어. 그러면은 세로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가로선은 가만히 있고요. 세로선이 옆으로 살짝씩 이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옆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완전 옆을 본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근데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를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 선이 움직여야 될까요? 아까 세로선이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는 가로선이겠죠? 자, 여기서 요 가로선이 조금 더 위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짝 드는 거 말고 좀 많이 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선을 지워주고 다시 요렇게 난 더 높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더 위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턱선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마는 더 좁게 보일 거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다 보는 것도 쉽겠죠. 세로선은 그대로 가로선이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둥그렇기 때문에 약간 휘어져서 내려간다는 거.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있을 때 살짝 내리고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볼지 벌써 내가 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위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위를 보는 거는 가로선인데 옆을 보는 건 세로선이잖아요. 세로선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약간 오른쪽으로 보고 싶어. 근데 위를 볼 거니까 선은 위로 가야 돼. 아래쪽인데 왼쪽을 보고 싶다. 왼쪽을 바라보고 아래를 봐야 되니까 가로선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나는 위쪽을 보는데 왼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지금 보이시나요? 눈이 한 요 정도에 오게 될 거라는 이 느낌. 그리고 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입도 올라가게 될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해보자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옆모습은 어떡하냐. 여기 있으니까 옆모습에 십자선만 올라가 주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나중에 봬요.